역사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나와요. 언제 일어난 일인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또 누가 한 일인가예요. 세 개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나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어떤 왕의 업적인가 때문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언제도 요새는 좀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이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가와 나 사이,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 또 어디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개성에 있었던 일은, 그러니까 뭔가 지역의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두 번째 거 있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가 계속 무시당해 왔고, 이것이 그 지역이 포인트가 아니어도 사실상 지역의 명칭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한국사 공부하는 내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사 공부하기 직전에 다만 10분이라도 지도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 좀 볼게요. 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에, 여기 써보세요. 중국에 툭 튀어나온 곳 있죠? 중국에 툭 튀어나온 곳, 여기를 산둥반도라고 그래요. 산둥반도. 뭐라고요? 산둥반도라고 해요. 산둥반도. 지금은 없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산둥반도 갔다 왔는데 지금은 그 지명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산둥반도에 한 요 가운데쯤 있죠? 여기다 한번 점 하나 찍어볼래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 찍어봐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도시가 하나가 있는데 등주라는 것이 있어요. 등주. 써보세요. 등주. 요즘 중국어로는 덩저우라고 하는데요. 덩저우. 뭐로 나오냐? 두 개 다 나와요. 등주 또는 덩저우. 그러면 산둥반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툭 튀어나온 곳이 있는데 위에 있는 요동반도예요. 써보세요. 요동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갈 때 이왕이면 요동반도나 산둥반도로 가지 저 깊은 곳까지 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은 지금도 배 타는 게 좀 힘든데 예전에 배길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산둥반도나 요동반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산둥반도, 요동반도 자료가 많아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요동반도인가? 그럼 요선 없냐? 있죠. 여기 위에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의 이름이 바로 위에 뭐예요? 요하. 중국어로는 랴오허찡, 랴오허 강이에요. 랴오허, 요하. 여기에 서쪽을 요서라고 하고요. 써보세요. 요서. 이 동쪽을 요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동의 끝에 있는 반도, 요동반도. 너무 쉽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랴오의 동쪽이 요동인데 이 지역이 다 요동, 이만큼 요동이야. 요동 끝에 요동 반도. 쉽죠? 근데 이 요서도 알아야 되느냐? 그럼 여기까지 되게 뭔데? 근데요, 그 백제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백제 근초고왕이 글쎄 요소를 친 적 있잖아. 야, 저 요소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소 요동을 쓰셨으면 요거 두 개를 한번 묶어보세요. 요소 요동을 묶으면, 그러니까 이 전체 지역인데요. 여길 뭐라고 하냐면 요령이라고 해요. 령, 요령. 요령지방 하면 요소와 요동을 다 합친 거예요. 요령, 요소, 요동 합친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고조선이에요. 맞아요. 고조선이요. 여기 생겼어. 여기서. 근데 고조선이 여기만 있으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동했거든요. 어디까지 이동했냐면 이동 해가지고 사실 이 아래쪽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한다면 저 중국의 저쪽에 있는 랴오어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대동강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서 요동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또 이 강도 볼까요?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 진짜 길어. 압록강 상류, 압록강 중류, 압록강 하류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압록강 이래가지고 상당히 길죠. 압록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어요. 압록강. 압록강 끝에 이런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주. 여기 글씨 있는데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여기가 바로 의주예요. 그러니까 의주라고 나온다면 압록강 하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강이 뭐냐면 청천강이에요. 또 그 밑에 있는 강은 대동강이에요. 요 세 개가 완전히 평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그죠? 이 세 개가 압청대 이렇게 돼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대동강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 동그라미가 바로 이게 평양이에요. 지금 북한의 수도 평양 있죠? 그게 바로 대동강 유역이에요. 대동강이 농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도가 있는 거예요. 한강이 농사가 잘 돼요. 지금이야 농사를 짓지 않지만 옛날에 그래서 이쪽에 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금강도 농사가 잘 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동강, 한강, 금강이 농사가 잘 돼요. 근데 보세요. 압청대, 압록강, 청천강, 두만강, 압청대 해보세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게 매우 중요해. 의주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압록강 이남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죠? 압록강 이남. 그런데 압록강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모든 수험생이 다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분명히 여기 있는 게 의주인데 압록강이랑 훨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의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청천강 이북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충격적인 거죠. 청천강 이북에 뭐가 있어요? 의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왜냐면 청천강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거든. 그래서 청천강 이북으로 내는 거예요. 의주는 청천강 이북에 있습니다. 압청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강. 이 강은 두만강이라고 그래요. 두만강.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양쪽으로 흘러가는구나. 그죠?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꺾어지는 데쯤에다가 점 하나 찍어보세요. 여 동네를 뭐라고 하냐면 종성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종성 이렇게 나오면은 두만강 쪽이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추상적 개념으로 그냥 상상을 해서 이래서 문제 틀리는 거거든요. 종성 그러면 두만강이에요. 이거는 구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대한제국 때까지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종성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자가 있으면 더 대고 그리면 좋은데요. 이 백두산에서 수직선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러면요, 동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쪽 지역 전체가 다 그냥 만주라고 그래. 근데 중국 애들은요 만주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우리도 시험에서 만주라고 나온다면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만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간도라고 그래요. 간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잘랐잖아요. 그럼 이쪽 제가 좀 정확하게 그리기로는 뭐 서간도인데요.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그냥 대충 이쪽 보면 돼요. 이쪽은 쓰세요. 서간도라고 그래요. 서간도. 백두산의 서쪽은 무슨 간도? 서간도. 그럼 동쪽은 뭘까요? 동간도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동간도는 더 동쪽에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 나오질 않아.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죠. 북간도 써보세요. 북간도 별표. 북간도가 제일 많이 나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동간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 진짜 충격적이다. 그죠? 백두산의 서쪽에는 서간도. 이건 뭐 금방 알겠는데 동쪽에는 오히려 북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쪽이 다 북간도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